5월 2일 민중민주당 미국평화원정단 필리버스터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항쟁의 기관차 2020년 2월호 첨단의 정책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첨단 과학기술이 추동하는 민중생활의 밝은 미래. 21세기 과학기술의 핵은 첨단이다. 대표적인 첨단 과학기술로 정보기술, 나노기술, 생명공학 등을 들 수 있다. 현대는 과학기술이 종합적으로 발전하며 정보자원이 경제의 주요 자원이 돼 이 분야의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의 척도가 되고 있다. 첨단 과학기술은 보다 적은 노력, 자원, 에너지로 더 많은 물질적 부를 생산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과학기술 발전 과정에 민중이 배제되면서 과학기술의 새로운 단계가 민중에게 사람은 로봇의 노예라는 두려운 미래로 인식되고 있다. 착취사회에서는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이 민중 생활에 활력을 주는 게 아니라 민중 생존에 공포를 주도록 설계됐기 때문이다. 21세기 과학혁명은 그 혜택이 민중에게 돌아가야 하며 그럴 때만이 올바른 방향으로 중단 없이 계속 전진할 수 있다. 21세기 과학혁명은 과학기술의 향유자인 민중이 교육되고 훈련되는 21세기 교육혁명을 전제로 한다. 21세기 교육혁명은 21세기 과학혁명을 규정하며 21세기 과학혁명은 21세기 교육혁명을 촉진한다. 21세기 교육혁명이 전제돼야 21세기 과학혁명이 민중을 위하고 민중에 의하는 참된 혁명이 된다. 과학기술의 비약적 발전이 무분별한 경쟁이 아니라 민중의 지혜와 힘을 발휘하는 혁명이 될 때에만 정보의 양극화를 방지하며 빅데이터를 비롯한 정보 자원이 민중의 공동 소유가 된다. 21세기 과학혁명은 기계, 설비를 비롯한 생산수단의 공유화를 전제로 한다. 기계 없이 일할 수 없지만 기계는 살아있는 노동력과 결합될 때에만 비로소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수 있다. 교육은 노동력을 만들어내고 교육되고 훈련된 노동력은 생산력 발전의 결정적 요인이다. 민주사회에서 노동자는 지식인이 된다. 정보 자원의 양극화를 깨는 방향으로 교육 인프라를 바꾸지 않으면 과학혁명은 추동력을 잃는다. 착취 사회에서는 교육혁명, 과학혁명이 불가능하다. 21세기 과학혁명을 딛고 민중은 자체의 힘으로 산업, 유통, 금융을 구조적으로 개변해 나간다. 2차 산업혁명과 소품종 대량 생산 체계에서 3차 산업혁명과 다품종 소량 생산 체계, 4차 산업혁명과 개인 맞춤형 생산 체계로의 발전 과정에서 노동자가 자유를 얻었다는 계량과 기만의 고리를 결정적으로 끊어야 한다. 착취사회에서 지금까지의 과학기술 발전은 그 결과가 노동자에게는 형식적인 자유로 돌아왔다. 자기의 노동력을 상품으로 자유롭게 사고 판다는 식의 허황된 자유다. 이로써 노동의 결과가 노동자 민중에게 돌아가지 못하는 불합리가 당연시됐다. 오늘날 기술혁신, 필요노동시간 감소는 실업자, 비정규직의 양산을 의미한다. 과학기술 진보의 성과가 모두에게 고르게 분배되지 못할 때 나타나는 효과는 치명적이다. 노동자가 기계의 부속처럼 인식되는 생산 현장은 발전의 속도를 잃고 경제 지표들은 하강선을 그릴 수밖에 없다. 착취계급은 또다시 5차 산업혁명을 구상해 노동자, 민중을 현혹시키려 하겠지만 민중의 각성 속에서 갈수록 그 한계가 뚜렷해질 것이다. 노동자, 민중의 복무하는 과학기술만이 경제 구조의 혁명을 불러온다. 21세기 과학혁명은 21세기 정권혁명과 함께 21세기 혁명의 양대 기둥 중 하나고 중심골이다. 21세기 과학혁명은 21세기 경제혁명, 21세기 문화혁명을 선도한다.
21세기 경제혁명은 생산, 유통, 금융에서의 혁명을 통칭한다. 과학혁명은 노동자, 민중의 생산 현장에 경제적 혁신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문화적 혁신까지 이뤄낸다. 국가적 차원에서 21세기 과학기술혁명에 힘을 집중해 과학기술의 향유자, 창조자로서의 노동자, 민중의 지위,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한다. 본질에서 4차 산업혁명이 과학기술을 착취계급의 생활양식 변화만을 추구하는 데 이용하는 거짓 혁명이라면 21세기 과학혁명은 민중의 생존권, 발전권을 보장하는 참 혁명이다. 21세기 과학혁명은 생산 소비의 불균형, 무계획으로 인한 낭비, 환경오염, 지역 간 격차, 초국적 기업의 저작권 횡포 등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도 결정적 기여를 할 것이다. 정보기술, 경제건설의 기관차. 정보기술은 21세기 과학혁명의 핵심 기술 중에서도 경제의 구조적 변혁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다. 기존의 중공업 기반 경제 구조가 인터넷 기반으로 바뀌게 된다. 정보 자원이 경제의 주요 자원이 돼서다. 지식 자원이 생산 자원에서 기본을 이루는 지식경제 시대에 정보기술은 곧 경제 건설의 기관차로 된다. 지식경제 시대는 경제가 지식화된다는 것, 지식 밀집형 경제, 기술 집약형 경제로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보기술은 빅데이터, 블록체인으로 수집, 관리되는 지식 자원을 축적시키고 AI 로봇으로 구현되는 원격 조종화, 지능화를 이룩한다. 민중생활로부터 폭넓게 수집한 정보를 쓸모있는 자원으로 만들고 정보 자원을 입력받아 작동하는 기계, 설비들을 활용함으로써 새로운 생활 양식을 탄생시킨다. 지식 자원이 생산 자원에서 기본을 이루는 시대이니만큼 교육은 필수적이다. 교육은 생산과 직결된다. 교육으로부터의 소외는 곧 생산과 생활로부터의 소외로 이어진다. 급속히 발전하는 사회일수록 정보 자원과 네트워크 인프라의 공동 소유가 중요하다. 특히 현장 수준으로까지 가능해지는 원격 교육, 원격 의료에서 소요되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한다. 과학기술 발전의 결과가 민중을 위해 복무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최소의 조건이다. 나노기술, 첨단 기술의 응용. 나노기술은 1나노미터, 100나노미터의 나노 구조물을 분석, 제어, 합성함으로써 새 물질을 만들어내고 새 기술을 활용이 가능하다. 당연히 그만큼 높은 기술 집약도가 요구된다. 거시세계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여러 새 운동 법칙이 적용되고 양자역학적 운동 법칙이 작용하며 이 연구를 통해 새로운 나노재료, 나노제품을 개발하거나 기존 기술 분야들인 물리학, 화학, 생물학, 재료, 전자 등과도 횡적으로 연결돼 새로운 탐구가 가능하다. 나노기술은 정보기술, 생명공학과도 밀접히 연관되며 에너지 개발과 우주기술, 핵기술과도 관련된다. 나노기술은 의학, 전자공학, 생체재료학, 에너지 개발 등에 활용된다. 나노재료는 개발과 거의 동시에 사용이 가능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고 환경, 자연 친화적이다. 첨단 과학기술과 생산 유통의 간격이 짧아져 과학기술의 혜택이 빠르게 민중생활에 적용될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생명공학, 인류 생존의 열쇠. 생명공학은 바이오테크놀로지 또는 생물공학이라고 하며 좀 더 기초과학적 개념으로 생명과학이라고 한다. 생물학이 생물체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이라면 생명과학은 생명에 관해 보다 종합적, 일반적으로 다루면서 기술과학적인 수단, 방법까지 포괄한다. 생명을 취급한다는 점에서 까다로운 측면이 없지 않으나 마찬가지 이유로 어떤 과학보다 인류에게 중요한 가치가 있다.
20세기 과학을 물리학, 화학이 주도했다면 그런 측면에서 21세기 과학은 생명공학이 주도할 것이다. 지구의 나이는 약 45억 년이고 최초의 생명체가 탄생한 것은 약 40억 년 전이다. 그 이후 99%의 생명체가 멸종했다. 구체적으로 11차례 이상의 멸종과 5차례의 큰 멸종이 있었다. 가장 최근의 대멸종이 6,500만 년 전 공룡의 멸종이다. 대형 파충류의 멸망 이후 포유류가 번성하기 시작하면서 인류가 생겨났다. 지금 생명공학은 인류가 직면한 식량, 환경오염, 에너지, 자원 위기와 인구 증가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초과학, 첨단 과학의 바탕. 1차 산업혁명 등 초기 과학기술의 발전에서 기초과학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그보다는 현장에서의 요구, 발명자의 창의성이 창조에 더 큰 계기, 더 큰 동력이 됐다. 그러나 과학과 기술이 훨씬 진보한 현 시대에서는 기초과학과 공학기술이 더욱 중요해진다. 이론과 실천, 주체의 요구와 객관의 실정은 작용과 반작용의 관계를 가진다. 인류가 양자 컴퓨터, AI, 빅데이터, CNC, 로봇, 핵융합 기술의 원천 기술들을 축적해 왔기에 오늘날 첨단 과학 기술들의 구현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 과학들은 이제 서로 융합하면서 발전 가능성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경계과학이 등장하고 학문 간의 벽을 허물고 있다. 인류는 끊임없이 탐구하며 높은 창의성으로 새로운 것을 지향하고 있다. 결국 모든 과학은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복종된다. 기계공학, 금속공학, 재료공학, 열공학을 비롯한 주요 부문 기술 공학들을 더욱 발전시키고 그 성과를 여러 경제 부문에 받아들여야 한다. 수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 등 기초과학 부분에서 과학기술 발전의 원리적, 방법론적 기초를 다져나가 과학기술의 종합적 발전 추세와 사회경제 발전의 요구에 맞게 새로운 경계과학을 개척하고 발전시켜 가는 것은 당면한 과제다. 이런 조건에서 민중주권과 공동소유는 민중을 위하고 민중에 의거한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에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 네, 여기까지가 오늘 5월 1일 필리버스터 라이브 내용이었습니다. 항쟁의 기관차 첨단에서 기획 정책 부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첨단 과학기술 21세기 혁명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21세기 과학혁명입니다. 그리고 과학이라는 것이 민중에게 복무되지 않고 민중을 위해 사용되지 않는다면 그저 두려움의 존재만 될 뿐입니다. 지금도 자본주의 사회, 착취 사회인 우리 사회에서는 과학기술이 발전되면 어떠한 악영향이 있는지를 계속해서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자본주의 사회, 착취 사회에서는 과학이 민중을 위해 복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학이라는 것이 결국 발전될수록, 진보될수록 사람에게는 좋은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구조가 사람을 위하지 않기에 과학 또한 사람을 위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노동자, 민중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낸 많은 가치들, 그리고 과학 기술들은 민중을 위한 그런 사회가 되었을 때 민중을 위해서 복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수많은 피와 땀의 결실, 노력의 결실들을 더 이상 자본가에게 빼앗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더욱 가열차게 민중민주의 세상을 향해 거침없이 투쟁을 이어나가야겠습니다. 이상으로 5월 2일 민중민주당 미국평화원정단 필리버스터 라이브 마치겠습니다.